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 계엄의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하나하나 일단 탄핵은 가능해 보여요. 첫 번째, 국정원 1차장.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말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이거는 뭐 일단 정치인 체포조와는 다소 좀 별개더라도 일단 강한 지시를 내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으로 6번 정도 통화했다고 경찰청장이 얘기했는데 의원들 다 잡아라봤다. 계엄법 위반인 체포를 지시했다. 장유 변호사님. 네. 이런저런 정황 증거들 때문에 앞서 잠깐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검찰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정치인 체포 의혹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했다는 건 법원도 그 영장을 발부해줬던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법원 단계에서도 보고 있다고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의 주장이 난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법원은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채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걸로 사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로 꺼내지 않았다라는 이런 존재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입증이 불가합니다. 부존재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입증 방법상.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 명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본인이 구속이 됐죠. 예. 그걸 감내하면서 본인의 처벌까지 감내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 1시까지 대통령이 6번을 전화를 하면서 왜 이 잡아들이질 못하느냐, 체포하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 이 그래픽으로 보시는 분 이외에도 수도방위 사령관도 대통령이 왜 끌어내지 못하냐고 독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방사령관도요? 예. 예. 그렇다면 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실의 무게감이 어느 쪽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공할 동인이 이 엄중한 국면에 그것도 대통령의 말을 거짓말로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의 처벌까지 감내하면서요? 아니요, 없죠.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는 법원도 국민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저 강제로 변호사님 이런 네. 거예요? 지금 경찰도 강력계 형사들까지 한 10명 투입해서 정치인들 체포해라? 네. 근데 그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특전사 이 특수병력이 이걸 하는지도 그리고 좀 석연치 않은 게 국정원의 사실 국내 파트도 좀 존재 자체가 거의 없는데도 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 이게 지금 선뜻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명이나 강력반 형사를 투입하라고 했다는 것도.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저 세 분의 진술들이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정원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대통령으로부터 뭐 경질을 받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홍장원 1차장이 뭐 이재명 대표에게 야당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경질 건의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끄집어내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에 검찰에서는 진술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서 진술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 체포를 해야 되는 명단에 있어서 현직 판사 이재명 대표를 선고를 했었던 그 판사의 명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또 당시에 수사는 경찰에서 했었거든요. 예.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세 분이 어떠한 동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수사기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예. 다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 지난 12월 담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체포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 선관위의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포조 부분들이 계속 예. 문제가 되니까 오늘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의 채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다 밝혀지게 되겠지만 저분들의 진술만으로 아직 수사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닌데 마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진행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00% 대통령이 거짓말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전의 변호사 말씀은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일단 오늘 검찰과 공수처가 이거 강력팀 형사 10명 정도 해서 정치인 체포조 얘기 있나 이걸 좀 의혹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강제 수사를 시작한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 체포조 대상인 사람이 있죠? 여권에서는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당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봤던 강력계 형사 10여 명과는 별개로 뭐 굳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뭐 사살 이런 의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국회에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이거는 또 강력반 형사 10여 명과는 별개의 문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저녁에 저녁 약속을 끝내고 아마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모 씨로부터 아마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고위직이요? 네.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잘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본인은 국회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국회를 갔다는 거죠.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계엄군들이 막 당 대표실로 막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때 전화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바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안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 이유도 실제로 이제 체포조가 예를 들어서 당 대표실이나 거기에 뭐냐면 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유가 결국 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갔던 것 같고 그게 그 다음 날 모 씨로부터 이제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당시에 체포를 14명 하려고 그랬고 이런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보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시가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예.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사실 당시에 아마 여당 내에서도 너무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뭐 치받는 거 아니냐, 뭐 직무 정지 이걸 왜 갑작스레 요청하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걸 왜 이유를 알아보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 체포에 대한 사실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빨리 자제시켜야 되겠다. 막 그런 판단에서 직무 정지를 요청을 했고 그게 구체적인 이제 경찰청장이나 특전사 사령관이나 등등을 통해서 예. 당시에 구체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방첩사 지하에 어떤 가두려고 했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당사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 본인 체포 구금 얘기만 했었는데 좀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서영주 네. 대변인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서 물론 이제 본인의 신변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뭐 목숨을 위협할 만한 조치를 누군가에게 지시했다면 이것 자체가 계엄 선포와는 또 별개인 뭐 한데 묶어서라도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쨌든 막기 위해서는 직무정지가 필수다. 이렇게 좀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12월 3일 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국민과 맞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한 위협, 체포, 이게 이제 암살까지는 아니래도 몸을 다칠 수 있는 상황까지 지시가 내려왔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했고요. 당시에 그러면서 직무정지 얘기를 했는데 예. 확인이 그냥 그래도 여당 대표가 그냥 그 한 사람이 전화해서 그거를 믿겠습니까? 저는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보기관과 아니면 용산에 있는 그 한동훈 대표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게 예. 사실이구나라고
확정을 했다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더 큰 다른 일을 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채널A한테 밝힌 한동훈 전 대표 입장 이제는 좀 홀가분해서 밝힐 수 있는 거는 같은데요. 예. 밝혔던 부분들이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다른 친한계 의원들한테 밥자리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꽤. 그 사태 당일의 저녁 자리에서 네네네. 10여 명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믿지를 않았는데 지금 예. 돌이켜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라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본인은 2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어떤 따져보면 동생이죠. 그런 사람을 체포하고 암살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면 예. 경악스러운 일이죠. 예. 일단은 이 부분도 수사당국이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뭐 HID, 뭐 북파 공작부대 특수부대 말고도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의혹 중에 속보로 만나왔다시피 영등포 경찰서 소속의 한 10여 명의 강력계 형사들도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라는 정황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한번 듣고 와서 정리를 해볼까요? 석동현 변호사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당당한 얘기도 좀 했고 변호인단 구성에는 다소 며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한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변론과 주장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유희 변호사님 아직 그 뭐 공수처 수사든 헌법재판소의 서류든 아직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목적은 어쨌든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단계에서는 송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편으로, 우편으로 또 전자 방식으로 계속해서 송달을 보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전자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걸 설사 열어보지 않더라도 일주일 뒤면 송달이 간주되기도 합니다. 예. 또 답변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변론 권한을 어쨌든 포기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장기전으로 가져가는 거. 그리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른바 장외전, 여론전을 펼친다는 거. 아마 법정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법원이 이런 위헌 위법한 이런 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 부분 법의 절차를 따랐다라고 판단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누구나 이런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헌재가, 법원이, 수사기관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반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아니다. 어떻게 예고한 내란이 어디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 쟁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강력계 형사들도 정치인 체포하려 했던 거 아니냐는 정황 의혹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